네, 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뉴스토마토 보도국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중국의 4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이에 대한 원인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PMI 지수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죠. 네, PMI 지수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의 경기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치가 산정이 되는데요. 신규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고 또 생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재고는 얼마나 남았고 고용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같은 항목에 가중치를 둬서 지수가 나오는데요. 만약 그 지수가 50을 넘으면 현재 그 산업의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반대로 50을 넘지 못하면 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50인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성장률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뭐 지난달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산업의 경기가 호전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MI 지수의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의 4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 나왔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지난주 1일 노동절에 나왔던 그 4월 제조업 PMI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50.6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3월에 기록한 50.9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0.7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볼 수 있는 비제조업 PMI 지수도 지난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4.5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개선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4월에는 좀 안 나온다라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1월부터 2월까지는 이 PMI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쉬는 날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날짜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서 1월이나 2월에는 생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3월이랑 다시 4월이 되면 다시 조업 일수가 좀 많아지면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마련이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월에 PMI가 하락됐다는 것을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됐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온 원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윤항진 연구원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3월과 4월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부진한 항목은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출과 관련된 수출 항목, 수출 주문 항목이고요. 또 하나는 완제품에 대한 재고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진했다는 이유는 향후에 중국 수출 기업들이 향후에 수출이 부진해질 것이다라고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완제품 재고는 현재 수요가 부진한 부분하고 향후에 경기가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라는 전망 때문에 재고를 쌓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과 재고 부분이 가장 나빴고요. 하나를 더 든다면 원재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역시 하나의 PMI의 하나의 부진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PMI 부진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불투명한 경기 전망, 또 원자재 가격 하락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이번에 나온 PMI 지수를 토대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는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나요? 네,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모두 3월과 비교해서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50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의 경우에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동안 연속으로 50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아직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항진 연구원께서는 이번에 나온 지수로 경기 수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와 HSBC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 지표는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황을 보기보다는 PMI 같은 경우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분기 정도의 앞선 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일단 두 개의 지표가 다 4월 수치가 3월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둘 다 50을 넘고 있습니다. 50을 넘는다는 얘기는 경기가 앞으로 낙관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기업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숫자보다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50을 넘으면 호전 국면이다라고, 호황 국면이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수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을 넘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 경기 그리고 향후 1개월 1분기 정도까지의 중국 경기는 아주 완만한 회복 국면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보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PMI 지수가 50을 상회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경기가 급격하지는 않지만 향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다고요? 네, 중국이 1분기에 7.7%라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둔화된 수치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표나 움직임이 나와야 중국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윤항진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가 그렇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경기와 숫자로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의 회복이 두 가지가 다소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 경기가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 가게나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경제 주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뚜렷한 경기 회복은 사실은 연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나 GDP의 숫자로 나타나는 경기의 회복은 1분기의 GDP 숫자가 7.7%였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에는 이것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나 3분기쯤 되면 숫자로 볼 수 있는 경기 회복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체감적인 경기 회복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되려면 일단 소비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표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은 2분기나 3분기 중에나 돼야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기자,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내놓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가능성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발단이 됐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경기 부양책은 안 나온다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은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죠. 리커창 총리의 경우 현재 경제 성장률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 경제 성장률이 7.5%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립서비스 수준의 대외용 소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는 있어도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윤항진 연구원님께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 목표를 하회할 경우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확보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상태에서 소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성장에 관해서는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GDP 숫자가 7.7%로 1분기에 나왔습니다. 올해 연간 GDP 목표가, 중국 정부가 세운 목표가 7.5%이기 때문에 7.5%를 한 분기나 두 분기 연속해서 하회하지 않은 이상 대규모의 총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적인 부양책
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촉진책을 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부분적인 촉진책은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형 도시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가전이나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비 촉진책, 이런 것들은 경기 부양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조건이 있네요. GDP 성장률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총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런 중국 경기 동향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증권가 시각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국내 증시의 경우에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재나 화학 업종이 관심사가 될 텐데요.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을 마치지 않았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죠. 이미 경제 성장률의 앞자리가 8자에서 7자로 바뀐 시점에서 반영이 이미 많이 됐고, 이제는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항진 연구원께서는 이번 이슈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높이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자체도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회복기처럼 상당히 큰 경기 사이클이, 업사이드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한 소재라든가 자본재해 업종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중국이 경제의 구조를 소비, 내수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은 긴 관점에서, 긴 호흡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눈높이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긴 호흡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기 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는데요. 네. 투자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보도국 이혜진 기자와 함께 중국의 4월 제조 PMI, 비주조 PMI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인터뷰였습니다. 토마토 모닝쇼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로 옵니다.